JTBC 2026년도 1월 31일자 기사. 비난 감수하겠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 정조준. 뭐 인기몰이 안 하겠다. 칼을 자를 건 자르겠다. 메스를 대겠다는 거죠. 뭐 지방선거 앞두고 무슨 뭐 한다라고 우리가 공격을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국민의당이 자폭을 하고 있는데 표 계산 안 해도 저절로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게 생겼어요 지금. 장동혁이가 저기 박지원이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장동혁이가 이겼는데 국민의당 망했다. 그거예요. 당은 망하고 지는 지 자신의 그 정치 정적을 제거했다는 거죠.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손익 따지지 않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중요한 일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8시 45분 소셜미디어에 X에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기사 링크를 걸고 강한 어조로 글을 올렸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계곡 정비는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 불법 식당을 차린 상인들과 단판 끝에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다주택자들은 그것은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을 여러 가지 조각을 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 말고 남은 걸 많이 사놓으면 한국의 부동산은 계속 올랐으니까 두 배씩 세 배씩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 채를 갖다가 다 부동산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보유세든지 뭐 증여세든지 뭐 양도세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들한테는 많이 부과해서 그 정부 창고 좀 채워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야권 등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쉽게 세금을 올리지 못할 거란 지적과 함께 양도세 보유세 상승이 대래 집값을 오르게 될 거란 비판을 하자 아예 표계산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에 앞서 새벽 1시 23분에는 공급 대책을 가로막는 주장에 대해 분노를 담아냈습니다. 태릉 고불장에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하면서 종묘 앞에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앞 옆 주택은 공급은 안 되나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용산 국제업무부 지구 1만 호 공급안을 발표하자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뭐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가 뭐 미국에서는 주지사하고 트럼프가 공격 서로 쌈질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 걸지요. 오늘 JTBC 비난 감수하겠다. 이재명 이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 정조준.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나는 뭐 몇 년 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무슨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한두 채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더군다나 이런 시골에 우리는 이건 뭐 농가주택 100년 된 농가주택 그냥 땅에 끼어 있는 거 그냥 들어왔어요. 기촌할 때. 그리고 서울의 집 한 채는 45년을 살고 있는 집이죠. 그게. 그러니까 집 한 채가 무슨 투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유산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들고 뭐 돈 많이 줄 테니까 뭐 아파트 짓자 해도 안 팔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45년째.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은 뭐 똘똘한 집 한 채든 멍청한 집 한 채든 그냥 난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똘똘한 집 한 채도 그걸 팔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올라봤자 상관없고 그걸 팔아서 줄여가면 몰라도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멍청한 집 한 채도 지가 사는데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살고, 똘똘한 집 한 채도 한 사람이 자기 한 몫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 174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정부가 많이 지으면 뭐하냐. 소수 이런 사람이 174채를 갖다 가로채버리면 173명이 160 뭐 100, 147채를 갖고 있다는데 146명이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못 갖는 것이 되죠. 국가가 매번 지어대도 맨날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다주택자가 이런 엄청난 집을 여러 채를 갖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아무리 자유민주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남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부 자기가 이렇게 가로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은 국가에도 피해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도 피해가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면 그러면 또 두더지 방망이처럼 치면 또 이쪽에 그러면 다주택으로 가지 뭐 같은 그거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은 다주택 146채를 7채를 팔아버리고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면 그건 봐줘야 된다. 하나는 봐줘야 되는 게 이득이 없어요. 한 채 갖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도 그걸 팔지 않은 이상 그건 차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45년 갖고 그 집을 갖고 있는데 거의 올랐다 해서 그것을 팔아먹겠어요? 내렸다 해서 그걸 또 팔겠어요? 똘똘하든 미련하든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냥 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무하는 입장에서는 원 국민한테 공평한 세금을 적용해야지. 다주택자 147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이 300만 원인데 똘똘한 집 한 채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주택 공급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는 거죠. 공평한 세금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똘똘한 집 한 채가 다시 다주택 147채로 또 다시 옮겨갈 수도 있다. 같은 값이면 내가 왜 똘똘한 집시에 가냐? 이득이 있으니까 147채를 버려버리고 하나로 가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될 원인을 갖다가 많이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망국적인 부동산 정책을 이건 난 잘한다고 봐. 이건 아까 약값은 좀 그러면 안 되고 이재명 정부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그까짓 거 세금 내고 말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양도세를 갖다 올리면 안 팔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보유세도 1가구 1주택에서는 똘똘하든 멍청하든 간에 1가구 1주택에는 보유세는 그냥 둬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살다가, 우리도 45년 살다가 이렇게 귀촌해서 농사를 지면서 농부의 농촌 100년 된 농가주택, 아마 여기가 이 위에는 옛날에는 초가집이었을 거예요. 갖다 이렇게 서울 살림 갖다가 펼쳐 놓으니까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실은 마루장 뜯어서 여기다가 내가 조각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각하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4시에 설교 들으러 오세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치유 나처럼 약 하나도 안 들고 하나님께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어거지로 싫다는 것을 이렇게 주의 종을 만들어서 하고 이게 정치 코멘트도 하게 되는데, 이 정치 코멘트도 김대중 전 정부 때부터 내가 정치 전공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정치 언론 거물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듣고, 또 어떤 기자들은 와서 나는 이 썬가크루스에 들어온 거 내가 20년째 블로그를 이용했는데 당신의 다른 그것보다도 나는 정치 코멘트를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정치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그 대통령들을 내가 평가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보복 같은 거 하지 말고 국가 창고를 좀 지켜라. 창고가 비어서 12월 30일까지 국방부 우리가 남북이 대체된 상태에서 피복비나 식비를 갖다가 12월 30일까지 2025년 12월 30일까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급을 못했다는 것은
예? 창고가 비어서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포퓰리즘적인 그런 돈으로 해서 선거에 이용한 돈 막 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런 양도세, 보유세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채 집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이 틀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집이 한 채는 올라봤자 그 팔아서 줄이기 전에는 그냥 그거고 내려가봤자 그건 별로 뭐 속상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집이니까. 똘똘하든 미련하든 한 채는 그거예요. 두 채를 가진 것부터는 한 채 내버리고 하나가 튀었으니까 100만 원이 200만 원 올랐네. 그럼 팔아서 집 떨어질까지 그런 거 실컷 쓰고 그럼 100만 원 뒀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 사놓고 또 300 오르면 또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양도세, 보유세 이건 다주택자를 철저히 잡아야 된다. 이건 국가가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147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당하겠어요. 147명이 가질 돈을 한 사람이 다 갖다가 쓰러다고 있으면 정부도 애를 먹이고 집 없는 사람도 애를 먹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뭐 양도세 올리면 안 팔지 그러면 보유세를 일가구 1주택에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같은 거 좀 봐주고 이런 사람들은 양도세를 많이 집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JTBC에서 2026년도 1월 30일자 기사로 비난 감사하겠다. 이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 정조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는 아주 명쾌하게 아주 잘 이거 좋은 기사다. 지방선거 관계하지 마라. 그냥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리 우리가 갖다가 내부 총질하지 말고 좀 니들끼리 뭉쳐라 이런데도 장동영이가 지 자신의 뭐 입지를 위해서 정치 그 라이벌인 한동훈이를 죽여버리고 제명해버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야당 측에서 이혜원이를 기획 장관으로 발탁하니까 뭐 이중배 무슨 뭐 다이아몬드가 그리 좋더냐 뭐 우리를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 제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유치한 짓이다. 너무 속을 다 들여다보이잖아. 시기질투한 거죠 이건. 여당에서 모든 당을 넘어서 이렇게 야당에도 쓸만한 저런 인물이 나오면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이 지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너그 식구에서 여당에서 장관을 썼는데 그것이 파티를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송호 검증을 해서 네가 대나봐라 이런 수 죽이는 너무 국민의힘당은 나도 이제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비전이 없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이런 국민의힘당을 우리가 약하다고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 우리 국민은 너무 거대 여당이 너무 독재를 쓰고 갖고 지 멋대로 그 가반을 넘어버리니까 그 정치 파트너로 생각하자고 지그들이 다 단독 통과시켜버려. 이 큰일 났다. 야당이 너무 약하니까 좀 이번에 선거에서 좀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 보세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차라리 이재명 정부 하는데 발목 못 잡게 가서 민주당이나 다시 밀어버려 이런 식이 되잖아요 지금. 오늘 JTBC 비난 감사하겠다. 이재명 이 대통령 지방선거 앞두고 집값 정조준 이제 선거 필요하고 관계없듯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한 일이라고 나 생각해요. 선거 그로서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방사는 항시 기분이 좋은데 방산 중에 기분이 나쁜 부분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피를 받는